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럽 증시는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ECB에서 6월에는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강력하게 형성이 된 덕분이었는데요.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역시 금리 인하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1%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거래에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시 78달러 선으로 올라섰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선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내 3회 인하를 전망한다. 나아가서 10년물이 올해 말이 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1%대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3.75%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되겠죠. 모건 스탠리의 금리 인하 전망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함께 보시죠. 니케이가 0.6%가량, 상해 종합지수도 1.14%, 항생지수도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도 나란히 1% 넘게 특히 장 막판에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쉬어간 만큼 오늘 어떤 흐름을 그려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6월에 WWDC에서 오픈 AI와 파트너십 발표가 임박해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고요. 테슬라도 역시 AI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이야기가 아니라요. 머스크 CEO가 또 다시 매진을 하고 있는 X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조 원가량의 자금을 유치를 했고 기업 가치가 한 33조 원가량으로 평가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죠. 리사수 AMD CEO가 3나노 GAA 공정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장 막판에 불거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AMD는 아주 강력한 2인자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소식이 오늘 또 한 번 우리 증시에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훈풍을 가져다 줄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한 달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격동의 한 달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보시죠. 거의 30% 가까운 상승폭을 토해냈던 엔비디아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나 엔비디아의 상방이 열려 있을지 정말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상승폭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6%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줬고 항생 지수도 역시 6%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중국 증시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강력한 모멘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S&P 500의 11개 업종의 상승률 추이를 또 살펴보니까요. 하락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 단 한 섹터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4%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했다는 것을 지난 한 달간의 추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간밤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주말 사이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이제 애플이 다시 성장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6월 10일에서 14일 사이 애플의 열릴 개발자 컨퍼런스죠. WWD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WWDC인데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블룸버그의 IT 전문 기자죠. 마크 거먼이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마크 거먼은 사실 애플 루머의 프로 유출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그레이매터라고 해서 AI 도구 세트가 일괄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준다던가 AI로 사진을 보정한다던가 무엇보다도 스마트 요약 기능을 좀 주목해 보실 만한데요. 애플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AI 기능을 사용해서 통화 녹음이나 통화 요약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의 클라우드까지 결합해서 AI 기능을 한층 강화시킨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연구해오던 LLM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JAX라는 LLM을 연구해오던 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픈 AI와 협력을 하면서 아마도 챗 GPT-4.5가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AJAX는 당분간 연구 개발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웨드부시는 최근에 애플의 목표가를 $275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이폰의 슈퍼사이클이 기대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중에도 아이폰 협력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이폰 15 시리즈를 기준으로 밸류체인을 한번 정리를 트렌드포스에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메모리 쪽에 우리 기업들이 협력업체로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메모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납품이 이력이 있는 상장사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플은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납품에 이력이 있다고 해서 여전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폴더블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협력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상장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라던가 UTI 같은 기업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올 하반기가 되면 애플 관련주들,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바스켓으로 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축은 AI PC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AI PC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시장의 2%가량의 침투율을 시작으로 2028년도가 되면 64%까지 그 침투율을 상당 부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가 그 스타트를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협력업체들 살펴볼까요? PC용 칩으로는 퀄컴과 AMD, 인텔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제조 파트너사 중에서는 우리가 역시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탑픽 종목들로는 델이라던가 HP, 애플, 퀄컴 같은 종목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AI PC 성장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 쉬어간 만큼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장 막판에 보여줬던 흐름을 오늘도 쭉 이어가주면 좋겠습니다. 네, 연간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한 소외를 받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이제부터 시작일까? 그 상승 랠리의 서막일지 어제 분위기 점검해 보면서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장으로 가보죠. 국내 증시 한판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막판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뒷심 발휘하면서 막판 양시장은 고점을 높였고 1%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고요. 거래소 쪽으로는 종목별로 조금 상이한 움직임 속에 IT 몇몇 종목을 담아가기도 했고 이슈가 있는 쪽으로 물줄기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2700선을 13거래일 만에 내줬는데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이 측면이 유의미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을 쭉 보시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 실리면서 드디어 정책주 안에서 이제는 숫자가 확인되면서 올라가나라는 기대감을 자아냈던 원전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뉴스케일 파워 수주 잭팟 소식이 전해 들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 주인공은 16%의 급등을 보였고 두산도 강세 움직임, 에너토크와 우진엔텍 같은 더 작은 사이즈의 종목은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잭팟 소식과 함께 움직였지만 원전도 또 다른 차세대 전력 에너지원 중 하나죠. 에너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반영이 되면서 어제도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 신재생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전력 에너지원 충당 기대감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구간 안에서 본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며 원전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뒤를 이어서 한중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도 한일 수소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치적인 정책 이슈로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셀온이 아니라 한중일 이 정상회의에 대한 뉴스는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한중 교류 확대로 국한 지어서 본다면 화장품과 엔터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 여기에 더불어서 웹툰 그리고 드라마 콘텐츠, 게임까지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이 종목으로 물줄기가 강하게 흘러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9%의 급등 그리고 실리콘2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리포트가 업데이트되면서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지만 어제도 7%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화장품주 안에서 플랫폼주의 새로운 재평가의 그 시대를 열고 있는 종목입니다. SM이 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반도체가 움직였는데요. 사실 초반 분위기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들 두 종목으로 국한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막판의 움직임이 강하게 보여줬던 건 역시 우리의 대장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서였고요. 리노공업 그리고 어제 움직였던 디자인하우스 쪽뿐만 아니라 장비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확인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낙수효가 받아갔습니다. 결국은 비반도체와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00선을 단숨에 하루 만에 회복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소외를 받고 있죠. 그러면 어제 보여줬던 2700선의 회복력,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반격의 시작이 이어지는가 기대감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어제 딱 이 시간대 글로벌 증시 대비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좀 약했습니다. 특히 미국장 대비 많이 약하면서 엔비디아의 수혜 물줄기를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본, 중국, 홍콩도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약했죠. 그리고 어제장의 일간 상승률입니다. 아시아장 그리고 미국 시장 그 전 밤이죠. 그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 특히나 우리 시장이 더 강했다. 코스피가 1.3%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1%의 상승 움직임. 이건 일간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키 맞추기라는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건 무엇일까 본다면 이 자체적인 내부 이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투심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 사실 다음 달부터 일부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투심이 자체적으로 좀 어두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데이트된 뉴스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거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이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이 내용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최근 개인의 수급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IT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투심 안도와 함께 순환매 양상 안에서 본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 초반에는 비반도체, 장 후반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그런데 삼성전자가 힘을 낼 때에도 오전에 강했었던 다른 순환매 양상의 이슈 종목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유의미해 보입니다. 원전, 신재생, ESS, 화장품 엔터 이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고점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속에 함께 올랐다는 점.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2700선 회복과 함께 다시 한번 지수를 견인하는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부진 이후에서 이젠 상승 이후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 꾸준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어제 당잠자 시간에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발췌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막판에 이렇게 뒷심을 강하게 발휘했던 것 어떤 이유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 어제 저점으로는 한 3%에서 위쪽으로 2%까지 올라갔으니까 장중 진폭이 한 5%가량 됐습니다. 똑같이 하이닉스도 위쪽으로는 한 5%였고요. 아래쪽으로는 저점 한 1%의 상승으로 그쳤으니까 진폭이 비슷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 막판에 고점을 썼던 삼성전자의 힘이 하이닉스로는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20만 닉스를 고점
점점 경신하고 있는 하이닉스에서 수급이 일부 빠져나왔을 거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수급도 많이 엇갈렸죠. 기관은 삼성전자 300만 주, 개인 아주 적극적으로 담았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952만 주. 하이닉스는 186만 주의 외국인의 수급 닷새째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기관에서는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삼성전자가 막판에 이렇게 강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이현령, 비현령으로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대 전해드렸다시피 엔비디아 호실적 나오고 항상 뒤이어서 관성의 법칙처럼 삼성전자도 그 고객사로서의 상승 움직임을 띄었다. 그리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과 엔비디아, HBM이 지금 부족한 움직임 속에 마이크론이 2차 밴더로 들어가기에는 좀 캐파가 적다. 삼성전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증권가 해석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열 문제 같은 로이터 통신의 이 해석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협력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만 닉스를 달성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연간으로 한 50%가량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YTD 연간 마이너스 1%입니다. 굉장히 처참하죠. 그래서 이렇게 키 맞추기 이어가지 않을까 수급의 움직임 주목하자라는 내용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참고로 연고점 대비 한 14%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NH 콥데이에서 올해 한미반도체 제1고객이 삼성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돌고 있는 설이기 때문에 팩트체크는 필요하고요. SK하이닉스에서 듀얼 벤더로 지금 한미반도체랑 다른 쪽 고민하고 있어서 이것이 한미반도체의 이런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을 거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삼성전자 쪽으로의 고객 강조했다는 점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 앞서서 뉴욕파트에서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AMD 라이젠 9000, 삼성 파운드리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이전부터 SK하이닉스처럼 HBM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이뤄가지 않았고 선단 공정인 파운드리 쪽으로도 투자를 꾸준히 이어갔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좀 약했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MD와의 손을 잡게 되면 이 부분이 빛을 발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AMD 젠5 CPU가 8월에 출시가 될 텐데요. 인텔 쪽에서 지금 AMD는 점유율을 많이 빼앗아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량 수주를 맡기게 되면 파운드리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 캐파를 충당해 주면서 만들어줄 고객사가 필요한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일부 수주 받았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추측입니다. AMD의 로드맵 최근에 리사수 CEO가 ITF 월드 이 자리에 나와서 AMD의 밑그림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AMD의 실리콘 로드맵 3나노 GAA 기술 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3나노 공정은 삼성전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유일의 3나노 GAA 공정을 도입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뿐이기 때문인데요. TSMC 쪽으로는 핀팻 이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 공정을 도입하고 있고 삼성전자만 GAA 도입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그 협력사일 거다 이렇게 시장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실리콘 로드맵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그럼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공정 이 양산 시작하면 누가 수혜를 받는데? 라는 측면에서 증권가 리포트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쭉 모아봤고요. 솔브레인, 테스, 한솔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소재뿐만 아니라 EUV, KCP 같은 종목, CMP 공정과 관련해서도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 같이 웃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움직임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상승 움직임도요. 시간의 등락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 자율주행 쪽으로 현대차의 오버추어 가입 소식이 들리면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 급등하는 모습 시간의 거래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도 꽤 많이 실렸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라이콤 같은 종목들 최근에 테슬라와 함께 현대차까지 추가적인 업데이트된 뉴스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칩 관련 종목으로도 시세 분출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보겠고요. 전력 에너지원 측면에서는 신재생 쪽으로 꾸준히 한 번 더 추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하이브 쪽에서 SM 갖고 있는 지분 75만 주 블록딜에 나선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어제 5%나 올랐던 SM이 3.5%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이 개별적인 수급 이슈가 펀더멘털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 이슈로 새로운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SM의 주가 상승을 막게 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에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실리콘투 말씀드렸죠. 어제 강했고요. 89% 증권가에서 눈높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5만 원까지. 지금 3만 원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이미 신고가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측면 보고 있고 우리 한국 시장과는 다른 미국의 소매 시장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멀티플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시각이었습니다. HMM도 운임지수 올라가면서 단기 사이클 도래했다. TP 상향 조절 들어왔고 두산 같은 경우에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수주뿐만 아니라 이 CCL 시장 안에서의 AI 서버 이 부분이 실적 개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25만까지 이 TP를 아주 시원스럽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추가 연속성 확인해 볼 거고요. 2차 전지 좋은 가운데 I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2차 전지 안에서의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지 잠시 후에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당잠사 리포트 체크해드렸습니다.